예, SBA 푸드메이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은이라고 하고요. 서울 창업허브의 키친 인큐베이팅을 운영 총괄하고 있는 CNT테크의 외식 R&D 사업부문장 겸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스터 피자 MP 그룹의 마케팅 본부장, 영업 본부장, 대표이사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SK 코퍼레이션즈라고 하는 원두 회사의 대표이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JWT 월드와이드와 같은 광고 대행사에서 10년 이상 광고 기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신규 사업을 창업을 꿈꾸시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창업을 했지만 제대로 안 돼서 뭔가 새롭게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된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마치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시는 것을 꿈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맥도날드의 어떤 자전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는 영화 파운더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영화 파운더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개념으로 해서 나오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영화 파운더를 직접 한번 구매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들 맨 처음에 맥도날드를 창업했던 맥도날드 형제들한테 어떻게 브랜드를 샀고 어떻게 현재의 맥도날드를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영화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레이 크락의 어떤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이 부분은 유니클로 회장과 손정희 회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실제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도 뭔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맥도날드의 최초 창업자는 아니지만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초반에 이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랜드를 사들였는데요. 사들여가지고 80몇 년도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지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뭐냐면 세 발 달린 의자의 철학이에요. 이 세 발 달린 의자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맥도날드 본사,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자. 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결국 가맹점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다리에 해당되는 협력업체라고 하는 거는 식자재 공급업체일 수도 있고 뭔가 인테리어를 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결국은 본사의 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가맹점주, 그 다음에 협력업자들이 이 세 바퀴가 공동의 이익을 갖춰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3만 5천 개가 넘는 매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세 발 달린 의자의 철학, 본사, 가맹점,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의 공동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개념으로 항상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이크락이 또 그 연장선에서 결국 가맹점주의 성공이 어떤 면에서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어떤 충성심을 얻으려면 결국은 그들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면 본사도 빈털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정말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한테 식자재를 공급할 때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 식자재에다도 마진을 붙이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진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이 너무너무 많은 수수료나 마진을 제공하다 보니까 본사에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돈이 별로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한테 샀을 때가 1950년대 초반인데, 이때 당시에 계약이 20년 가맹 계약을 했고요. 식자재는 원가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로얄티, 매출액 로얄티 기껏 해봐야 1.9%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1.9% 받은 것 중에도 0.5%만 맥도날드 형제한테 수수료를 제공하고, 실제 레이 크락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 1.4%의 수익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본사의 수익보다는 가맹점주의 어떤 수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맹점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축, 공급업체 사장, 협력업체를 의미하죠.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절대로 그 추가적인 그 수익을 얻질 않았고요. 정말로 원가에 가까운 개념으로 그 가맹점주들한테 공급하고, 그 이외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배격을 했고,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만약에 그 마진 많이 더 남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야말로 식자재 단가를 낮추거나 가맹점주들한테 더 수익이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실제 언더 테이블로 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배격한 그런 훌륭한 본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이 크락의 좌우명은 결국은 가게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매장을 투자한 점주가 매장을 투자를 해가지고선 운영하지만 결국 그 가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점원과 함께 번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점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주도 매뉴얼에 따라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점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가게를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냥 하는 경우는 매뉴얼 상으로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브랜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맥도날드가 다른 브랜드보다도 더 많은 35,000개가 넘는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매장이 유지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느냐? 단순히 햄버거를 판 게 아니라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비즈니스 시스템, 퀄리티, 서비스, 클린리스, 그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특출한 가치, 이 부분을 QSCV라고 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 맛만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품질은 뿐만 아니라 서비스, 클린리스, 거기다가 뭔가 햄버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제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
비싸지 않은 브랜드지만 정말로 고급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맨 처음에 그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 매뉴얼이 30여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창업을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5만여 가지의 매뉴얼, 거의 1.5m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단순히 서류의 의미가 아니고요. 서류 이상의 실질적인 실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맥도날드 입장에서 보면. 그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가 만들든지 간에 똑같은 모양과 맛과 서비스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빵의 두께, 고기 두께 하나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빨대는 몇 밀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복창한 다음에는 또 재주문을 위해서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어떤 재판매 스킬까지, 그 다음에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꺼내기 편한, 우리 그 매장에서 돈을 받기에 편한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연구를 해서 72cm로 정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 세세한 부분이라는 게 제품,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 뭔가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위생과 관련된 부분, 이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그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5만 가지의 그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지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의 로열티 수수료, 그중에서 0.5% 맥도날드 주고 나면 1.4%밖에 안 남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큼 수십 개의 매장을 오픈하는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그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별로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엄청난 수수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재무 책임자가 그 레이 크락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햄버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을 사고, 그 땅을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한 20년간 장기 임대함으로 인해서 임대 수익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되다 보니까 가맹점들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차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그 햄버거를 팔아서 나온 수익과 함께 두 가지의 수익을 같이 거둘 수 있었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또 다시 재투자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그래서 더 많은 매장을 개설하는 그런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가 지금 현재처럼 3만 5천 개 이상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가지가 넘는 완벽한 매뉴얼 시스템을 통해서 QSCV를 실현했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도 안 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장 오픈하려고 하면 뭐 1주, 2주, 기껏 해봐야 뭐 한 달 정도 교육받고서는 매장 오픈하지만, 맥도날드는 오픈하려면 미국에 가서 가맹점주 교육을 9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9개월 동안
퀄리티, 서비스, 클린리스에 대한 완벽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나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나 가맹점을 오픈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빅맥이나 불고기 버거처럼 신제품 아이디어 각 현지에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매출을 얻을 수 있었고 소비자들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맥도날드 하면 소비자 아이들을 오게 만드는 거리가 사실은 토이 마케팅이었었죠. 디즈니사하고 제휴를 해서 뭐 그 장난감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더욱 많은 어린이 가족들을 오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순히 햄버거만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임대업을 같이 하면서 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함께 햄버거 비즈니스를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가맹점주들은 더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정말로 그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도 거둘 수 없는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창업을 위해서 맥도날드 형제한테 270만 불을 들여서 샀을 때가 나이 52세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거의 퇴직할 나이에 이렇게 그 창업을 한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사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고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결국 레이 크락은 미국의 입맛으로 결국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듣고 있고요. 이 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52세에 창업할 정도의 끈기와 투지가 사실은 이 새로운 창업의 성공적인 힘이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천재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푸드메이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남들보다 좀 더 과감하게, 남들보다 먼저, 그다음에 뭔가 다르게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끈기와 투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인의 어떤 새로운 창업이 그냥 작은 나의 사업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의 원칙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세 발 달린 의자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그 다음에 협력업체까지도 같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